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정정 용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정 용량이란 우리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단위양 전하 플러스 1V를 인가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다.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작성해보면 정정 용량은 우선 C라고 쓰고요. 단위는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이 C를 단위양 전하 인가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라고 해서 C는 V분의 Q이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제가 1V를 인가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저장될 수 있는 전하량이죠. 이때 제가 1클롱을 저장을 했다고 했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결과가 1이 나오고 단위는 페럿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는 1클롱이 아니라 2클롱을 축적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V분의 2클롱이 되고 이 값은 2페럿이 됩니다. 이 식을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같은 1V에 대해서 2페럿일 때가 더 훨씬 많은 전하량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정정 용량이 클수록 우리가 전하를 많이 저장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정 용량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공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 C는 V분의 Q 공식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를 변형한 꼴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Q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Q는 CV로 작성할 수 있고요. V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C분의 Q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중요한 식이죠. 그 중에서도 Q는 CV 또는 우리가 C는 V분의 Q 이러한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정 용량을 개념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때는 도체가 1개였을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체가 2개 있을 때도 있겠죠. 도체가 2개가 있다면 우리가 도체 1번에 제가 플러스 Q클롱을 주고 제가 도체 2번에는 마이너스 Q클롱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도체가 있을 때 두 도체의 전이차는 제가 VAB만큼 난다고 할게요. 우리가 도체가 1개였을 때는 우리가 C는 V분의 Q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도체가 2개였을 때는 C는 이 전이차 분의 전하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V 대신에 여기에 전이차를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VAB분의 Q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이차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판 콘덴서에 지금 한쪽에는 플러스 시그마, 즉 면전화 밀도가 대전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죠. 그리고 이 평행판의 간격은 D, 그리고 이 사이는 우리가 엡실론의 유전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면적은 S이다.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정 용량 공식을 보시면요. 우선 C는 우리가 V분의 Q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V는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우리가 2장에서 무한평면 사이에 전이차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 무한평면 사이에 전이차 공식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입을 바로 해주시면 우리가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간격 D가 됐어요. 이 윗부분에는 우리가 전하량을 대입해 주셔야 되는데 전하량은 우리가 면전화 밀도의 면적을 곱해 주시면 우리가 클롱만 남겠죠. 단위가 클롱인 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곱하기 S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면전화 밀도의 면적을 곱했더니 우리가 전하량만 남더라. 이렇게 해주시고 약분되는 것을 보면 시그마 사라지죠. 우리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엡실론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도 역시 엡실론 약분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게 되면 C는 엡실론, 우리가 D부터 볼게요. D분의 엡실론 S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엡실론 D분의 S이다.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분자의 위에 확실하게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앞에 곱했다 한들 똑같은 식이 되겠고 이 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정 용량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정 용량이 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자에 있는 친구들은 다 커지면 됩니다. 즉 유전율도 커지면 정정 용량이 커지고 면적 S가 커지면 역시 정정 용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간격은 작아지는 게 좋겠죠. 간격이 좁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D가 작아지면 정정 용량은 커지더라. 정리를 하게 되면 C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면적 S를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극판 사이의 간격이죠. 간격 D를 좁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전율 엡실론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면적과 간격은 어느 정도 이게 와닿는 게 있으실 텐데,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U가 우리가 전하를 유도한다 이렇게 배웠죠. 즉 전하를 유도하는 그 능력이 크면 당연히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겠죠. 이렇게 같이 연상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하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작은 그릇보다는 면적이 넓은 그릇을 쓰는 것이 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간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멀리서 받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돈을 받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더라. 그리고 유전율은 우리가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같이 연상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구도체 일대를 볼게요. 구도체의 정정 용량, 우리가 구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구도체의 표면 전위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이다. 이러한 공식이 있었고, 제가 갑자기 V를 작성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정정 용량 공식 C를 유도할 때 C는 V분의 Q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 V에 이 친구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하게 되면 4파이 엡실론 R분의 Q 분의 Q이다. 그러면 Q와 Q가 약분이 되고 분모 분자에 4파이 엡실론 R을 동시에 곱해 주시면요. 이렇게 이 부분도 다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C가 4파이 엡실론 R만 남게 됩니다. 단위는 페럿이 되는 거죠. 이게 구도체에서의 정정 용량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반구일 때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반구. 즉 우리가 구가 지금 여기는 원으로 그려져 있지만 구는 실제로 이렇게 3D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3D에 구가 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반구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쪽. 이 반구에서의 우리가 정정 용량 공식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2분의 1만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C는 2파이 엡실론 R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구도체에서 정정 용량 C는 결국에는 4파이 엡실론 R이죠. 근데 4파이 엡실론은 상수값입니다. 따라서 R에 비례하는구나. 이것까지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식을 외우게 될 텐데 이렇게 정정 용량 C에 대한 이런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이 결과값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C는 4파이 엡실론 R이다. 그리고 반구일 때는 2파이 엡실론 R이다. 이렇게 구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심구일 때 정정 용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심구란 중심이 같은 구가 되겠는데요. 여기 안쪽에 구가 있고 바깥쪽에 이를 둘러싼 구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도체가 두 개 있을 때는 우리가 C를 계산할 때 C는 V분의 Q였는데 이 V 자리에 전이차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심구에서의 전이차 공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정정 용량 C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면 이 내구에 플러스 Q 전하를 주고 이 외구의 안쪽 면, 즉 내면에 마이너스 Q 전하를 주었을 경우, 즉 페이지 44쪽에 우리가 동심구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플러스 전하와 이 마이너스 Q 전하 사이에 우리가 전이차가 존재하게 되겠고 이 전이차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지름이 A고 여기 반지름이 B이기 때문에 V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VAB를 구하는 공식을 작성해 보면 전이차는 우리가 VA에서 VB를 빼면 됩니다. 즉 VA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A분의 Q라고 작성을 할 수 있고 VB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B분의 Q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4파이 엡실론분의 Q가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로 묶어주게 되면 하나의 공식이 나왔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묶은 친구로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4파이 엡실론분의 Q, 이거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한 것이 VAB더라.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4파이 엡실론 분의 Q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여기는 전하량이 되는데 이 전하량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Q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4파이 엡실론을 동시에 곱해 보겠습니다. 4파이 엡실론 4파이 엡실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C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장에서 이 전이차 공식은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C의 공식까지 암기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하면 되더라. 두 가지 공식을 다 따로따로 외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결과식만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식이 이 친구가 되겠고요. 또 다른 형태로 많이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A, B를 동시에 곱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도 A, B 그리고 분자에도 A, B를 곱해 주시면요. 이 공식이 여기는 B가 되죠. B 그리고 이 친구는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4파이 엡실론 AB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심구에서의 정적 용량 공식 C는요.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C는 B 마이너스 A 분의 4파이 엡실론 AB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눈에 다 암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동심 원통의 정적 용량 보겠습니다. 동심 원통의 정적 용량,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원통을 플러스 란다만큼 대전이 되어 있고 선전화 밀도이죠. 그리고 바깥쪽 원통에는 마이너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우리가 정적 용량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전이차도 대입을 해줘야겠죠. VAB. 이 해당 공식을 떠올려보면 VAB부터 해보겠습니다. VAB는 우리가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작은 것분의 큰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어디다 대입을 할 거냐? 우리가 V는 여기다 작성할게요. C는 VAB분의 Q이더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요.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여기는 ln A분의 B이다. 여기서는 제가 전하량을 선전화 밀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바로 Q가 약분됐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기는 선전화 밀도가 표현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전하량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선전화 밀도 곱하기 우리가 길이 L을 곱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선전화 밀도 란다는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었습니다. 따라서 Q는 란다 곱하기 L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대로 대입을 한 결과이고 약분해보면 이렇게 란다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분모 분자에 2파이 엡실론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2파이 엡실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이 결과식을 작성해보면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엡실론 L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C는 다 페럿인데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단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동심 원통은 이렇게 무한장으로 길죠. 즉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페럿으로 나타내기보다는 단위 길이당 정적 용량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L로 나눠볼게요. L로 나누게 되면 2파이 엡실론이 되고 이렇게 ln A분의 B가 되는 거죠. 즉 이 해당식에서 L을 나누게 되면 L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해당식을 우리가
L로 나눴기 때문에 페러 미터라고 작성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해당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n a분의 b 분의 2파이 엡실론 페러 미터이다. 즉 단위 길이당 정적 용량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적 용량 C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두 도체이기 때문에 전이차 VAB분의 Q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이차 공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도선 사이,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A인 도선이 두 개가 있고요. 한쪽에는 플러스 란다, 한쪽에는 마이너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고 이 도선은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VAB는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선전화 또는 동축 케이블, 동시문통이죠. 그 공식을 떠올려보면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B였습니다. 이러한 친구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도선이 두 개 있기 때문에 2를 곱하자. 2를 곱해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를 없앤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VAB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여기는 ln A분의 여기가 B가 아니라 우리가 D-A로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요. D가 A보다 매우 클 때 A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D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 이 VAB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C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D 분의 Q인데요. 역시 여기 선전화 밀도가 있기 때문에 전하량을 선전화 밀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선전화 밀도 란다 곱하기 길이 L을 해주시면 전하량 Q를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란다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정리해보면 동시에 파이 엡실론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파이 엡실론. 그러면 이렇게 역시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작성해보면 ln A분의 D 분의 우리가 파이 엡실론 L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단위가 페럿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도선이 매우 길기 때문에 즉 전선의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정적 용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 L을 나눠서 표현을 해볼게요. L로 나눠주게 되면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이 되고요. 단위가 페러 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해당 공식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 다음 공식을 이용을 할 텐데요. 다음으로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적 용량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에서 H미터 높이 떨어진 곳에 반지름이 A인 도선이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이 도선을 플러스 란다로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전위는 0V입니다. 즉 0V. 땅의 전위는 0V인데 여기가 플러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을 때 이 땅의 전위가 0V가 되려면 우리가 반대쪽에 똑같은 거리만큼의 해당되는 곳에 마이너스 란다가 필요합니다. 그쵸? 플러스 란다, 마이너스 란다가 있어야 이곳의 전위가 0V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전기 영상법이라고 해서 4장에서 배울 개념인데 우선 참고만 해주시고 반지름이 A인 도체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곳에는 마이너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더라. 그리고 똑같이 거리는 H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곳의 거리는 H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평행 도선과 똑같지 않나요? 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도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H가 두 개니까 2H가 되겠죠. 즉 이 도선 사이의 거리는 2H이더라. 제가 갑자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에서의 전위 V를 보면요. 우리가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D였습니다. 이때 이 D가 의미하는 바가 이 도선 사이에 떨어진 간격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는 2H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2H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에 2H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위를 이 도선 사이의 전위를 V라고 안 두고 V-라고 둘게요. 그럼 V-는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2H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적 용량이기 때문에 전압 역시 이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전압을 V라고 둘게요. 그럼 이 V는요, 이 V 다시가 의미하는 바는 이곳에 걸린 전압이 V 다시인 거죠. 따라서 V는 이 V 다시를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V는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2H더라. 이 친구를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한 이 부분의 전위차가 V 다시더라. 이 V 다시를 2로 나누게 되면 V를 계산할 수 있고, 우리는 이 V를 알기 때문에 이제 C를 계산할 수 있죠. C는 전위차 V분의 Q로 계산할 수 있어요. V에 이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요, 2파이 엡실론 란다 ln A분의 2H 분의, 역시 선전화 밀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량을 선전화 밀도 란다 곱하기 길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되는 걸 볼게요. 이렇게 란다 사라지죠. 그러면 동시에 분모 분자에 우리가 2파이 엡실론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2파이 엡실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약분이 되죠. 작성해보면 C는 우리가 분모에는 ln A분의 2H가 남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2파이 엡실론 L이 돼요.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긴 친구가 되겠죠. 따라서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하게 되면 L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ln A분의 2H 분의 2파이 엡실론이 우리가 단위는 페럿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공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적 용량은 이러한 ln A분의 2H 분의 2파이 엡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번 총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친구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적 용량입니다. 작성해보면 평행판 콘덴서에서의 정전 용량은 우리가 엡실론 그리고 D분의 S라고 배웠어요. 단위는 페럿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 그리고 S가 크면 클수록 C도 커지고 D가 작아지면 C가 커진다고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친구는 구도체에서의 정전 용량입니다. 이때 구의 정전 용량을 보시면 C는 4파이 엡실론 R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구가 되면 어떻게 됐었죠? 반구는 우리가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2파이 엡실론 R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심구의 정적 용량을 볼게요. 중심이 같은 구에서의 정적 용량은 우리가 안쪽 이 내구에 플러스 Q 쿨롱을 주고 외구의 안쪽 면에는 마이너스 Q 쿨롱을 주었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이때 친구를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동심구에서 정적 용량 C는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해주시면 이 값이 분모에는 B-A, 위에 분자에는 4파이 엡실론 A, B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단위가 역시 페럿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운 친구는 동심 원통의 정적 용량입니다. 네 번째, 동축 케이블과 같은 말이죠. 동심 원통. 축이 같은 원통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에서 우리가 정적 용량 C는 ln A분의 B, 즉 작은 것분의 큰 것분의 여기는 2파이 엡실론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동심 원통은 무한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로 나눠서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정적 용량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페럿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위. 그 다음에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을 볼게요. 다섯 번째, 평행 도선 사이. 이때 C는요, 이 위의 식에서 B 대신에 D를 대입해 주시고 이 2를 없애 주시면 돼요. 그러면 ln A분의 D 분의 여기가 파이 엡실론이 되고, 이 역시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페럿 퍼 미터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을 보시면요, 우리가 D 자리에 EH를 대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선과 대지 사이. 이 친구는 여기다 작성할게요. C는 ln a분의 여기가 2h가 되고요. 분자에는 여기에 2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2파이 엡실론이다. 단위는 역시 페러퍼미터였습니다. 오늘 배운 이 6가지 공식을 가지고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문제입니다.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극간의 거리가 D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인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적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적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로 구할 수 있고요. 이 엡실론은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그리고 D분의 S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내부 도체구 A에 플러스 Q쿨롱, 외부 도체구 B에 마이너스 Q쿨롱을 부여한 동심 도체구 사이에 정적 용량 C를 묻고 있네요. 이때 C는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으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모 분자의 A, B를 곱해주시면요. 우리 이 친구를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엡실론 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위는 페럿이 되고요. 지금 문제의 그림에서 엡실론 제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엡실론 제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2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반지름 A미터인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미터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A보다 D가 매우 큰 경우 단위 길이당 정적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행 도선 사이에 정적 용량을 묻는 거죠. 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C는 공식을 작성해보면 ln A분의 우리가 D, 즉 간격 D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파이 엡실론을 작성해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페러퍼미터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모두 다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단순히 공식만 암기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콘덴서의 연결 중에서도 우리가 직렬 연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콘덴서 두 개를 직렬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C1 그리고 이렇게 C2를 연결시켰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전압은 V를 인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 I가 흐르고 이 전류 I는 C1에 흐르는 것이나 C2에 흐르는 전류나 다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 근데 우리가 전류는 자유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는 말을 전하량을 일정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전하량이 일정하다.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하량이 일정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하량 Q는 Q1에서의 전하량, 즉 C1에서의 전하량 Q1 그리고 C2에서의 전하량 Q2와 같다고 둘 수 있습니다.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것 이것도 챙겨가 주시고 우리가 C1과 C2를 이제 합성을 시킬 텐데요. 합성 정적 용량을 제가 토탈의 T를 따서 CT라고 표현할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콘덴서는 저항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콘덴서의 직렬 연결이죠. 여기서 이 친구는 저항의 병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항 병렬.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보시면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합성 저항 RT는 우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로 배웠습니다. 이때 분모 분자에 우리가 R1, R2를 동시에 곱해 주시게 되면요.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분모에는 여기가 R2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곱해져서 R2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R1이 됩니다. 결국에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쁘게 작성해보면 R1 더하기 R2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분자에는 R1, R2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저항의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합분의 곱 형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적 용량일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로 계산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C1, C2를 동시에 곱해 주셔서 분모에는 이 친구들의 합으로, 즉 C1 더하기 C2 분의 분자에는 C1 곱하기 C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합성 정정 용량이기 때문에 페럿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공식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정정 용량은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Q는 CV. Q는 CV에서 우리가 전하량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일정하죠? 그러면 이때 C와 V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이 친구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식이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요. 전체 전압 V가 인가됐을 때 C1과 C2의 전압이 분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압을 C1에 걸린 전압을 V1 그리고 C2 양단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하면요. 이 V1과 V2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V1은 우리가 우선 분모는 똑같습니다. 합을 해주세요. C1 더하기 C2분의 여기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V1을 계산할 때는 C2가 올라옵니다. 즉 다른 친구가 올라와요. 전체 전압 V를 해주시면 되고요. V2를 계산할 때는 C1 더하기 C2분의 이번에도 역시 이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가 올라가요. 남의 거가 올라가요. 그러면 C1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전압 V를 곱해주시면 각각의 분배된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콘덴서의 내압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C1 그리고 C2 그리고 C3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전압은 V가 되고 이때 제가 이 콘덴서 여기를 C1, C2, 여기를 C3라고 했죠. 이때 콘덴서의 내압을 제가 각각 V1, V2, V3라고 할 텐데요. 이 내압이 무엇이냐? 이 내압은 우리가 콘덴서 양단에 전압을 가할 때 계속 그 전압을 높이게 되면요. 이 콘덴서가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이 파괴가 되기 직전까지 언제까지 제가 최대치로 전압을 올릴 수 있냐? 즉 그 최대치의 전압이 내압이 되겠습니다. 즉 절연 파괴가 되기 전에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내압이라고 하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묻냐? 이 콘덴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1, C2, C3가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절연 파괴가 될까요? 교재에 보시면 최대 축적 전하량이라고 해서 Q라고 되어 있는데 Q랑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죠. Q는 CV다. 이때 이 V가 내압이 되겠고요. 이 최대치로 전압을 했을 때 이 최대 축적 전하량 Q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Q1에 대해서 작성해 보면 Q1은 C1 V1이라고 할 수 있고 Q2는 C2 V2 그리고 Q3는 C3 V3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인데 우리가 이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못하겠죠. 난 여기까지밖에 전하를 축적할 수 없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콘덴서가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Q를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요. 이 Q 중에서도 가장 작은 친구를 우리가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콘덴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각각 계산해 주신 다음에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먼저 절연 파괴가 되더라. 절연 파괴. 콘덴서의 직렬 연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어서 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자, 이 친구를 C1, 이 친구를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1에 걸린 전압을 V1, 그리고 C2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이때 전체 전압 V가 인가되었다고 할게요. 여기에는 V가 인가되었다. 그러면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V가 똑같이 C1에도 걸리고 C2에도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일정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를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V는 V1과 같고 V2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는요 이렇게 전체 전류 I가 들어왔을 때 이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나뉘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량 역시 분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배된 전하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이 분배된다. 그 전에 우리가 합성 시에 어떻게 되냐, 즉 합성 정적 용량 공식을 먼저 배우고 갈게요. 우선 우리가 콘덴서의 병렬 연결이는 우리가 저항의 직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항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저항의 직렬. 우리가 저항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 합성 저항은 단순히 더해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R1 더하기 R2이다. 그러면 역시 합성 정적 용량 역시 그냥 더해주시면 끝이 나요. 너무 쉽죠? 단위는 페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 정적 용량식을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하량이 분배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분배되는지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된 전하량 Q1을 보시면요. 이 Q1은 이 C1에 있는 친구이죠. C1에서의 전하량 Q1, C2의 전하량 Q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Q1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Q는 CV에서 따옵니다. Q는 CV에서 우리가 지금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하량과 지금 정적 용량 C가 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보면 Q1은 C1 더하기 C2분의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께 올라옵니다. 즉 원을 구할 때는 여기다 C1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전하량 Q를 곱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Q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Q2는 C1 더하기 C2분의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께 올라와요. 여기는 C2 곱하기 Q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전하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콘덴서의 병렬 연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이어서 응용 버전인 중화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화현상의 의미를 보면 두 도체를 접촉 또는 가는 선으로 연결하면 전하가 많은 도체에서 적은 도체로 전하가 이동하면서 두 도체 간의 전위가 같아지는 등전위 현상이다. 우리가 전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도 전위가 같았죠. 따라서 병렬 연결의 응용 버전으로 중화현상을 배우게 됩니다. 중화현상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빈 통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이 친구에는 제가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아주 가는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가는 통로를 만들었다면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흐르게 되고 이 물에도 이제 점점 수위가 차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물이 이동하냐? 이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이 물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 높이가 같아졌다는 것은 이 원래 제가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제가 이 친구를 B라고 했을 때 이 A의 높이는 이렇게 물이 다 빠지게 되겠죠. 이동한 만큼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 B에는 이동한 만큼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 높이가 같아지듯이 이렇게 전위가 같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화현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를 진짜 도체 구, 즉 구전하일 때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1이고 여기가 도체 A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반지름이 R2인 도체구 B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 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전위를 V1 그리고 V2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가는 선으로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는 접촉을 했다. 이때는요 우리가 이 도체 A가 만약에 플러스 Q클롱으로 대전되어 있고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0클롱이라고 했을 때 이 플러스 Q클롱에서 전하가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전하가 이동을 하겠죠. 이만큼을 지금 교재에서는 델타 Q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델타 Q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도체 A는. 근데 도체 B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델타 Q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만큼 전하량을 가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 두 친구가 같은 전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전위를 우리가 공통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통전위를 단순히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쉽게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전위에 관한 식을 알려드리면 공통전위 V는 R1 더하기 R2분의 R1 V1
더하기 R2V2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공식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R1, R2 그리고 V1, V2의 값이 주어지면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공식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동일 용량 C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N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면 합성 용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일 용량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C가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C 더하기 C는 2C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이 C 3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3C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동일 용량을 N개 병렬 연결 시에는 우리는 NC만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압과 정적 용량이 다음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킬 경우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단 4개의 콘덴서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문제는요. Q는 CV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V가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전압의 최대치, 즉 내압이라고 했을 때 이 Q, 전하량 역시 최대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를 최대 축적 전하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해진 이 값이 이 Q 값을 우리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 콘덴서는 우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절연 파괴가 됩니다. 즉 우리는 이 Q 값을 구해 주신 다음에 가장 작은 Q를 가지는 콘덴서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C1부터 보겠습니다. C1은 우리가 단위는 생략하고 그대로 곱해주도록 할게요. C는 5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내압은 200이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Q 값이 1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Q1에 대한 값입니다. 그럼 Q2 볼게요. Q2는 300V의 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00 해주시면 12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Q3 값은 400V의 3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200으로 같게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Q4를 보면 Q4는 3 마이크로페럿에 500V의 내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500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Q1 값이 가장 작죠. 즉, 이 값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전하를 축적할 수 없게 돼요. 즉,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의 5인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개의 똑같은 작은 도체구를 접촉하여 되전시킨 후 1m 거리에 떼어 놓았더니 작은 도체구는 서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의 힘으로 반발했다. 각 전하는 몇 쿨롱인가? 우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접촉을 했다. 즉 중화현상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도체가 있고 똑같은 도체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도체구의 반지름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도체를 이렇게 접촉시켰다면 우리가 전하량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전하량이 결국엔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Q는 CV 공식을 생각을 합니다. Q는 CV에서 우리가 중화현상에서는 결국엔 전이가 같아집니다. 즉 등전이이기 때문에 전하량 Q는 C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C, 정전 용량에 대해서도 나타내보면 정전 용량 C는 우리가 9에서는 4파이 엡실론 9의 반지름, 즉 A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4파이 엡실론은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전 용량 역시 반지름, 9의 반지름 A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전하량이 C에 비례하게 되고 C는 결국에는 A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전하량과 9의 반지름 A는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9의 반지름 A에 따라서 전하량이 분배가 되는데 지금은 똑같은 도체구이죠. 따라서 똑같이 전하량이 분배가 됩니다. 제가 이 전하량을 플러스 Q쿨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대전을 시킨 다음에 1m 거리에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1m 거리에 떼어 놓고 지금 반발력이 주어졌죠. 이는 클롱의 힘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롱의 힘에서 F는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인데 지금 둘 다 플러스 Q로 같습니다. 따라서 Q의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이 값이 지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R은요, 구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거리, 즉 두 점전하에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이 떨어진 거리가 R일 때,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라지 R이라고 표현할게요.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이다. 그러면요, 이 친구에는 우리가 1m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1을 대입하면 결국에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의 제곱은 1분의 어떠한 값은 결국엔 Q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입한 결과나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우변에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9를 나눠줄게요. 그리고 양변을 10의 9승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9승으로 나눈다고 해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양변에 동시에 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Q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이 말은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은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결국엔 Q를 2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Q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Q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책의 에너지와 힘 파트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정전 에너지, 두 번째 우리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공식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첫 번째 정전 에너지부터 볼게요. 정전 에너지. 이 친구는요, 우리가 콘덴서의 전체 축적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저장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콘덴서 전체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우리가 W라고 쓰고 2분의 1 곱하기 QV가 됩니다. 단위는 줄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 QV란 공식도 있지만 W는 QV란 공식도 있는데요. 이것과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냐? 우선 이 친구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전이차가 V인 두 점 사이를 우리가 플러스 Q클롱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한 2를 나타내는 공식이 W는 QV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이차가 V가 나는 이 두 점 사이를 플러스 Q클롱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를 이동했을 때 이때 한 2를 W는 QV라고 하고, 이 2분의 1 QV 공식은요, 우리가 저장된 에너지를 쓸 때 말해요. 즉, 우리가 전이차가 V만큼 나는 어떠한 유전체에 플러스 Q클롱의 전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이 해당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2분의 1 QV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 우리가 Q 대신에 Q는 CV 공식을 이용해서 Q 자리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QV에 Q 자리에 CV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시면 2분의 1 CV의 제곱이란 식이 나옵니다. 등호를 이쁘게 작성하고, 그럼 여기에 그대로 결론을 적어볼게요. 2분의 1 C 곱하기 V의 제곱이다. 이제 또 다른 공식을 찾아볼 텐데, 이번에는 이 Q는 CV 공식을 V에 대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V는 C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 친구를 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Q 그리고 V 자리에 C분의 Q를 대입하자. 그러면 이 C분의 Q제곱이란 공식을 얻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C분의 Q제곱과 같은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울 친구는 이번에는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즉 축적되는 에너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부피당, 즉 우리가 여기는 줄이었다면 이곳은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겠죠. 단위까지 미리 작성해보면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때 이 에너지 공식은요,
우리가 이 유도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결론만 챙겨갈게요. W는 2분의 1 엡실론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더라. 작성해보면 줄 퍼 세제곱미터. 여기서도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타냈다면 여기서 똑같이 나타낼 겁니다. 이번에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전속밀도 D는 유전율 엡실론 곱하기 전개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죠.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2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엡실론 이 자리에 전속밀도 D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2분의 1 2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이 D가 여기 적혀 있는 것 뿐이고 작성해보면 이 공식은 이것과도 같구나. 2분의 1 곱하기 2D와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2에 대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2는 엡실론분의 D이고 이 해당 식을 여기다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엡실론 2 자리 2의 제곱인데 제가 한번 다 작성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엡실론분의 D를 입력한다. 그리고 이것의 제곱이죠. 이것의 제곱이다. 정리를 해주시면 2분의 1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 제곱 분의 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엡실론이 사라지고 여기는 이렇게 제곱이 그냥 엡실론 하나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게 되면 이 엡실론분의 D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공식을 뽑아냈지만 우리는 이 해당 결과식만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까지 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을 배웁니다. 정전 흡인력. 용어를 살펴보면 단위 면적당, 즉 제곱미터당이죠. 제곱미터당 정전 흡인력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초반에 두 가지 공식이 같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두 케이스가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와 이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의 공식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것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친구의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이죠. 자,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줄 퍼 세제곱미터. 우리가 줄은 1의 단위죠.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가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지금 거리가 세제곱이 되어 있어요. 거리의 세제곱. 그래서 이 친구를 거리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는 거리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남는 단위가 결국에는 거리 제곱분의 힘이 되고 단위로 생각하게 되면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줄 퍼 세제곱미터와 뉴턴 퍼 제곱미터는 같은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식도 같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 공식은 F는 똑같이 나옵니다.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다. 이어서 작성해보면 2분의 1 ED 또 이 엡실론분의 D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암기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이때 이 정전 흡입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전된 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콘덴서를 배우고 있죠. 콘덴서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평행판 콘덴서가 있을 때 이 극판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정전 흡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도 묻습니다.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정전 흡입력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우리가 간단하죠.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이니까 정전 흡입력만 전체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공식에 면적 S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단위만 보시더라도 뉴턴 퍼 제곱미터에서 우리가 면적, 즉 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터 제곱미터가 사라져서 뉴턴만 남게 되죠. 즉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흡입력 전체를 구할 때는 이 해당 공식에 면적 S만 곱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러데이 관입니다. 이 부분은 빈출 개념은 아니지만 이 패러데이 관의 성질을 묻는 문제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만 이 성질을 묻는 문제가 4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수식적인 것은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우리가 성질을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패러데이 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단위 전화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관이다. 이때 단위는 우리가 1을 말해요. 즉 플러스 1클롱에서 나오는 전속선, 즉 전속과 같은 말입니다. 전속의 관을 말한다.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설명드리면 플러스 1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속이 몇 개가 발생이 되죠? 전속은 우리가 1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전속의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면 플러스 Q클롱의 전하가 있을 때 Q개의 전속이 있다고 정의가 된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1클롱에서는 우리가 전속이 1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속을 담은 관을 우리가 패러데이 관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데이 관의 양 끝에는 여기가 플러스 1클롱이 있다면 이곳에는 마이너스 1클롱이 있겠죠. 우리가 플러스 1클롱에서 발생해서 마이너스 1클롱으로 우리가 소멸되는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 관의 성질을 보면요. 패러데이 관수와 전속선의 수는 같다. 우리가 전속 1개를 패러데이 관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패러데이 관 내 전속수는 일정하다. 지금 역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이 밀도의 개념은 우리가 항상 면적으로 나눠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패러데이 관의 밀도, 즉 패러데이 관의 관수를 우리가 면적으로 나눈 패러데이 관 밀도는요. 전속 밀도와 같더라. 전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전속 밀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패러데이 관수와 전속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밀도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정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이 정이 플러스를 말하고 부가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플러스 1클롱과 마이너스 1클롱이 있다. 이를 표현한 것이 되겠고 다섯 번째, 진전하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 즉 패러데이 관 내에서 이 관 내에서 우리가 발생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러데이 관의 성질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챙겨갈게요. 1V의 단위 전이차당 2분의 1줄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 해당 내용도 우리가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에 수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2분의 1줄 에너지를 갖는다. 이것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극판 면적이 10제곱cm, 간격이 1mm인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를 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체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위도 줄로 주어져 있죠. 우리가 공식을 써보면 W는 2분의 1 CV 또는 2분의 1 QV 또는 2C분의 Q제곱이 있었습니다. 단위는 줄이다. 이 해당 공식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이용해야 되냐? 문제 조건을 봤더니 지금 극판 면적 S 그리고 간격 D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C를 계산할 수 있고 전압 V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W는 2분의 1 C 자리에 들어간 값은 엡실론 그리고 D분의 S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엡실론을 우리가 비유전율 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나타내보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리고 D분의 S이다. 그리고 V의 제곱. 이 해당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 엡실론 제로에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엡실론 S 즉 비유전율은 3 그리고 이제 문제예요. 이 단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간격 D는 1mm로 주어졌습니다. 1mm는 우리가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따라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D 자리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대입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는 분자에는 S를 대입하죠. S를 봤더니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습니다. 보시면 10 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는데요.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센치를 제곱한 거죠.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 친구를 제곱하면 돼요. 그럼 10은 우선 먼저 작성해 주시고
10의 마이너스 2승을 우리가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면 이 결과가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괄호 안의 값이 되겠고요. 여기에 전압 V 100V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줄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유전율 엡실론 전개색이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단위를 보시면 단위 최적당이죠. 따라서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해당 공식을 작성해보면 W는 2분의 1 엡실론 곱하기 2의 제곱 또는 우리가 2분의 1 2D 그리고 하나 더 이 엡실론분의 D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이다. 이 줄 퍼 세제곱미터와 우리가 뉴턴 퍼 제곱미터는 단위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단순히 공식만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2분의 엡실론 2의 제곱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간격이 3cm이고 면적이 30제곱cm인 평판의 공기 콘덴서에 220V의 전압을 가하면 두 판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이 두 극판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정전 흡입력을 말하는데요. 지금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 공식의 면적 S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해보면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 F-라고 표현할게요. 이 친구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또는 2분의 1 2D 또는 2 엡실론분의 D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다. 이 친구를 우리가 전체 힘을 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우리가 정전 흡입력 그 자체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해당 공식에 S만 곱해주시면 돼요. 우선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콘덴서이죠. 즉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콘덴서에 존재하는 전개색이 2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엡실론분의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이죠. 그리고 이때 전위차 V를 보게 되면 엡실론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 간격 D를 곱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 두 친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V는 결국에는 2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요. V는 2D이기 때문에 이는 D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간격 D와 전압 V를 알고 있다면 전개색이 2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간격도 주어졌고 전압도 주어졌기 때문에 2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공기이기 때문에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2분의 1 엡실론 2 제곱에 여기까지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래서 여기에 면적 S를 곱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엡실론 자리는 엡실론 제로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2는 우리가 D분의 V를 입력하면 되죠. D분의 V 우리가 간격 3cm라고 주셨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이 자리에는 D분의 V를 입력할 거다. 이 D는요 3c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0.03m로 표현할 수 있고요. V는 220V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제곱 곱하기 이번에 면적의 단위가 우리가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죠. 따라서 환산을 해주시면요.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을 제곱해 주시면 돼요. 즉 제곱센티미터니까 이 센치를 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요. 그 결과가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